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탐욕의 눈이 먼 오징어 게임과 모든 것이 닮았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부동산 시장이 오징어 게임 같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국가 부도 상황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한국도 경제 수장들이 집값 폭락과 경제 위기를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데 과연 언제 마이너스 상황으로 전환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오징어 게임 시작됐다. 오징어 게임은 죽음의 게임이잖아요. 자, 집이 팔려야 살아남는다. 지금 팔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 의지는 팔아야 살아남는 건데 안 팔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오징어 게임 있고 여기에 지금 집 모양의 달고나가 있네요. 자, 이제 부동산 오징어 게임 돌입, 집이 팔려야 살아남는다. 이거 지금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부동산 오징어 게임 이 22년, 26년 절찬리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예행 연습으로 집값 거품은 이 딱지치기 아시죠? 자, 딱지치기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자, 대출 금지 게임. 지금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게 대출 금지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영끌 패닉 바잉이 이미 탈락돼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싼 거야 잡을 수 있지만 영끌 패닉 바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1단계로 접어들었네요. 두 번째 게임이 금리 인상. 이미 금리 인상이 지금 1단계로 올라갔고 10월이나 11월 달 2차로 또 올릴 텐데 이렇게 되게 되면 2030이라든가 저소득층은 완전히 이제 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락. 이게 달고나 게임하고 이제 흡사하죠. 자, 이제 3단계 투기 환수. 이게 무서워요. 이제 새 대통령이 출발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은 투기 안 잡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집값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투기를 방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투기가 뭡니까? 갭투기. 갭투자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자, 투기 환수. 근데 이건 할 것 같아요. 투기 환수 게임 하게 되면 이제 갭 투자라든가 법인들 지금 엄청 막 긁어 모으고 있어요. 법인들. 이런 사람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결국 줄다리기 게임에서 무더기 탈락.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분양이 계속 올해부터 내년에 입주 물량 적었다고 다들 그러는데 자, 계속 공급이 늘어나면서 약 200만 그리고 수도권에는 거의 150만 이상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계속 분양될 거예요. 언제까지? 2026, 7 이렇게 꾸준하게. 그것만 있습니까? 자,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다주택 매물 800만 채, 약 그러니까 합쳐서 1000만 채예요. 자, 이 분양 과잉, 이 게임에 다주택자들 일부가 탈락되고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탈락돼요. 왜? 지금 싼 것들부터 던지게 되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또는 나홀로나 뭐 별로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부터 던지겠죠. 자, 마지막 5번째 게임. 이게 구슬치기 게임이라면 마지막 이제 제목과 똑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인데 물량 폭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적 사업자, 다주택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꽉 쥐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 물량들이 본격화될 겁니다. 결국은 부동산 오징어 게임은 2020년부터 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까지 장기간 시작되면서 대폭락을 가져오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탈락자가 생기게 될 겁니다. 집값 대폭락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실질적으로 21년 지금 거품이 최고치죠. 서울 도심이 세계 2위이고 사실상 중국에 있는 도시 다음에는 서울 도시,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품이죠. 반토막 나더라도 우리나라 집값이 반토막 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국민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2013년 바닥에 비해서 최소 2배, 많게는 5배까지 뛰었기 때문에. 자, 이제 금리 인상 올해부터 했죠. 2021년입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단계별 인상을 할 것 같고 올해 2번, 내년에는 최소 2번에서 4번.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 정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너무 거품이 심해지게 되면 상당히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동안에는 세금 걷느라고 참 좋았죠.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이걸 강력한 정책이라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뭐 대출이라든가 금리 인상도 있지만 더 강력한 게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 이거 차익을 환수한다든가 또는 제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주택자 보유세를 누진세라든가, 누진세가 아니래도 세게 때린다든가, 다주택자가 매물이 튀어나오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철퇴를 가한다든가, 지금 이거면 잡혀요. 완벽하게 잡혀요. 자, 지금 물량 폭탄, 더군다나 이제 지금 공급 물량 플러스 다주택이나 임대주택 사업자들, 법인 사업자들의 물량, 이게 쏟아져 나옵니다. 대략 한 2024년에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1000만 가구예요. 자, 인구 급감. 인구가는 앞으로, 지금부터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인구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도 줄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는 심해지고, 자, 그렇게 되면 2025년을 바닥으로 본다면 10년 후,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는 4천만 초반으로 인구가 확 감소될 가능성이 커요. 자, 이제 갭투자 집값 폭락하면 자, 경매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깡통 전세도 속출하게 되겠죠. 보시면 부모 찬스, 갭투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상 2030 이 사람들의 갭투자는 본인들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 찬스를 써가지고 부모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입 10대가 무려 98%가 임대 목적. 즉 갭투기가 10대는 사실상 98%, 10대가 뭐 본인이 혼자 가서 살겠어요? 자, 이제 갭투자 현황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갭투자 비율을 봤더니 10대가 98.6, 20대는 73.3, 30대는 46.6, 평균이 46.3, 즉 20, 30대는 평균치를 훨씬 더 웃돌아요. 실거주라는 달콤한 말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투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물론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정부가 집값을 못 잡으니까 올라가는 면도 있을 거예요. 갭투자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이거 올해 건데 올해가 훨씬 늘었다. 그런데 이 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갭투자 대상자. 그럼 누가 갭투자를 많이 하느냐? 들여다봤더니 외지인들이 75%예요, 무려. 즉 타 지역 사람들, 서울 사람은 지방에, 지방 사람은 서울에. 그 다음에 법인, 이거 법인, 제가 보기에는 이거 두드러 잡아야 돼요, 법인. 자, 51.3% 집 가지고 투기하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세금만 내면 괜찮다 이거예요. 자, 외국인들도 만만치 않아요. 외국인들 47.3%. 오히려 우리나라 개인보다도 높아요. 어떻게 외국인이 갭투자해요? 물론 한국 머리가 시커먼 외국인들도 많겠죠. 여기 근데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갭투자 지역. 그럼 어느 지역을 많이 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서울이 1등입니다. 43.5%예요. 서울은 집값도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뭐 올라간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마구잡이로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된 게 1위야, 1등. 그 다음이 인천 33.5, 지방이 30.2, 경기도 26.8, 수도권에 밀집됐죠, 갭투자가. 요즘 지방이 1억 미만 아파트들에 대해서 갭투자 싹쓸이가 들어갔어요. 1억이면 한 3개씩 잡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갭투자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글자 그대로 투자입니다. 실거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거의 70%, 거주는 15%,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가 10%, 기타 5%, 이렇게 해서 100%.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집값 폭등, 분노.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무주택자들이 가장 심하고 2030 세대,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상대적으로 덜 뛴 비아파트라든가 또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덜 뛰었잖아. 이런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녀분들하고 연관된 사람은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집값 폭등 분노를 항목별로 정리해 봤더니, 자, 문정부가 부동산 적폐다, 집값 잡을 방법이 있는데 안 한다. 이 세계일보에서 아예 잡을 방법들이 있는데 안 한다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왜 안 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국회, 자, 이 쓰레기 집단인 국회, 다음에는 뽑지 마세요. 누구 하나 지금 집값 잡으라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1인 시위하는 거 봤어요? 자, 그 사람들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숫자들 다음에 한 명도 뽑지 마세요. 자, 무주택자들 집값만은 자신 있다는 말을 듣고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철떡같이 믿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죠. 촛불 집회 참석한 사람들 완전
벼락거지 됐습니다. 두 번째, 땀 흘려 일해서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요. 원래 땀 흘려서 일해야지 불로소득으로 돈 벌면 안 되죠. 근데 뭐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적 가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전월세로 가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비싸가지고 돈도 모자라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야 하고 월세는 부담이 너무 크고 이렇게 폭등해가지고 이중고를 겪어요. 집 사자니 돈도 모자라고 못 사고 또 너무 올랐고 자 전세를 들어가자니 너무 많이 뛰었고 또 대출 제한도 두고 자 2030 이 사람들도 뿔 많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궐선거 때 2030이 어디를 많이 찍었어요? 답 나왔잖아요. 자 정부 국회 둘 다 잘못이에요. 잘못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이 두 사람들이. 정부 국회 시대를 잘못 만나서 집을 못 사가지고 벼락거지가 되어버렸네요. 자 뒤늦게 무리하게 영끌 패닉바잉 해가지고 지금 산 사람들도 불안해요. 왜? 안 팔린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집값 폭등으로 이건 심각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문제예요. 결혼을 못하게 되고 아이 출산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이거는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든 당사자들은요 매국 행위예요. 매국.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아이 낳는 겁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고요? 그게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입니까? 자 결혼 못하게 만들고 아이 못 낳게 만드는 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은 있는데 아파트는 뛰는데 차익금 별로 안 뛰어요. 요즘 와서 이제 조금 뛴 거죠. 또 나홀로 아파트도 거의 안 뛰었다가 요즘 와서 좀 뛰었어요. 다 뛰니까. 싸 보이니까 뛴 거야. 근데 또 막상 팔려고 하면 또 안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아무튼 비아파트. 아파트는 뛰는데 비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나홀로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뿔났다 이 말이에요. 들뛰어서.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들뛰어서. 자, 입지 떨어지는 곳들은 덜 뛰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요. 유주택자라고 다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정부 국회 집을 잡을 대책이 있는데도 방관한다. 이 제목하고 똑같죠. 자 이제 주택 전망지수 어떤 근거 자료를 한번 지시해 볼게요. 하락 전환 됐대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급감하고 여기 보시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020년부터 2021년 7월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게 9월까지 나온 이제 물가 수준 전망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임금 수준도 점진적으로 뭐 괜찮은데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129에서 128 뭐 이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렇게 지금 많다가 쑥 내려간 거 보세요. 8월 달에 최종 결과는 3,000건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시세와 재건축 시세가 급락 중이라는 거 아예 노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전국 수도권 일반 아파트부터 봅시다. 먼저 이게 전국이에요. 파란색이. 보시면 최근 여기 7월달 9월달 완전히 급락하게 있죠. 시세가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게 0이야. 0 위에서는 놀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제 0 밑으로 떨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서울 회색 경기도 거의 뭉쳐있죠. 파란색 경기도 이렇게 다 뭉쳐있어요. 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지금 가격 변동률이 안 좋아요. 흐름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건축. 전국과 수도권의 재건축. 왜 재건축이 중요하냐면 재건축은 투자 목적으로 많이 해요. 왜? 새 아파트가 되니까. 가장 먼저 내리는 게 특히 강남 3구의 재건축이 가장 먼저 내리긴 하지만 주로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기대의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를 선행합니다. 먼저 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전국, 서울, 경기. 자, 진한 파란색 전국, 회색 서울, 연한 파란색 경기. 지금 전국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회색도 내려가고 있죠.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연한 파란색도 내려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9월 10일자까지 나왔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0이에요. 0 이제 다다르려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쵸? 이게 지금 빅데이터에서 뽑았는데 건설 부동산 5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자 이제 갭 투자 비율 수도권은 높고 깡통 전세는 지방 위험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갭 투자는 수도권이 좋다는 건 아니까 수도권에다가 마구잡이로 갭 투자한 거야. 물론 요즘 지방 원전 갭 투자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지방은 깡통 전세 비율이 커요. 여기 보세요. 먼저 2020년 이게 2021년이 여기에요. 먼저 박스 친 게 갭 투자 비율이 높은 겁니다. 서울이 1등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갭 투자 비율이 전국적으로 무려 43.5%예요. 어마무시하죠.
그 다음에 인천은 33.5%, 경기도가 26.8%, 거의 1, 2, 3위 근처를 왔다 갔다 해요. 나머지 보세요. 대전이나 이런 데 다 그 미치죠. 가끔 이렇게 27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압도적 1위고, 자, 인천은 2위고, 경기도도 3위권에 들어간다. 그런데 깡통 전세는 어디가 많냐? 자, 이 세 곳을 제외하고는 다 깡통 전세라고 보면 돼요. 여보세요. 자, 이쪽이 깡통 전세 비율인데, 자, 거의 6, 70% 모든 도 단위, 그리고 광역시 단위 깡통 전세 비율이 50%가 넘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뭐 수도권이 안전하냐?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48%로 상당히 높아요. 깡통 전세 비율이. 인천 60%. 인천은 아마 하락장 돌아오면 둘 중에 하나의 깡통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살 생각도 하셔야 돼요. 자, 경기도 47.4%.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즉 아파트, 이제 빌라는 아주 심각하고요. 빌라나 다가구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아파트도 조심해야 돼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다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전월세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자, 부모 찬스 갭투자 증가. 10대는 98.6%가 갭투자, 20대는 73.3%, 30대는 46.6%, 평균이 46.3%. 즉 10대, 20대 3%, 30대는 평균보다 높고, 자, 거의 20대만 해도 70% 이상이 갭투자예요. 이런 투기를 방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장관이라면 이거 방관하고 싶습니까? 월급이 아깝다고 생각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전국 갭투자 비율과 세종집값 하락 시세. 자, 갭투자 비율 여기 서울 나왔네요. 제일 높다고 나왔네. 43.5. 그리고 이게 파란 게 작년이고 빨간 게 올해인데, 빨간 게 지금 1등이잖아요. 기타 다른 도시들 나왔어요. 그리고 자, 오른쪽 보니까 세종집값이 석 달째 내리막입니다. 다정동 아파트 지난달에 11.2억 원 했던 아파트가 이번 달에는 9.3억 원으로 무려 2억 원 떨어졌어요. 자, 세종시 세lâm동 아파트 지난달에 11.9억이 이번 달 10.4억으로 무려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달 빠진 게 아니라 세 달째 내리막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꼭지점 대비로는 많이 빠진 거예요. SBS에서 나온 뉴스고, 이번에 중국 기업 부채 한일 미국 금융위기보다 높다.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지나치게 현실적이에요. 뭐냐? 그러니까 돈을 못 벌거나 돈을 탕진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어떤 결과가 눈에 수치에 딱 드러나면 그거는 100배가 올랐던 200배가 올랐던 그냥 믿어버려요. 철칙입니다. 많이 뛰었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예측을 해. 만약에 10배 뜁니다. 그러면 미쳤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는 크게 생각하면서, 왜? 현실이니까. 앞으로 예측되는 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남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야, 에이 그 추측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떤 금융위기가 터지면. 여기 보세요. 자, 중국 기업 부채 비율. 먼저 중국이 연한 색이에요. 자, 이거 연한색 거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타고 올라가 볼게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163.1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한국, 일본은 비슷해요. 이게, 자, 한국이 파란색이고 까만 게 일본인데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 돼 있어요. 중국이 얼마나 지금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은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부채 규모로만 보면 중국은 이미 예전에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높아요. 지금 오히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다닌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일본 버블 분기 때 142.8이었어요. 우리나라도 IMF가 있었잖아요. 그때 기업부채가 109.5%였어요. 일본은 기업부채로 분기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좀 주택 부채가 좀 더 많았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서브프라임, 물론 주택 부채로 했기 때문에 별개이긴 하지만 기업 부채가 그래도 67.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중국 보세요. 2021년 걸 볼게요. 159.2. 자, 여기 한참 뛰어넘죠. 즉 중국의 지금 기업 부채 상황은 부도 상황입니다. 부도 상황. 더군다나 인구가 많은데도 GDP 대비 이게 비율이 높은 것은 치명적이고, 또 선진국처럼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차기 대통령 부동산 안정, 2차 사전 청약 공급 물량. 자, 차기 대통령 이제 당첨될 사람들은요, 당선될 사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는 사람 25.3%, 경제성장 21.0. 옛날에는 나왔다면 그냥 경제성장이지 뭐 부동산은 여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것 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경고를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돼. 왜 경고를 해요? 본인이 지가 지금 쳐 올려놓고 경고를 해요. 자, 오른쪽 정부 연내 3만 4천 가구 사전청약 주택 수급불안은 여전하다. 사전청약 이것도 정부니까 남양주 왕숙지구 1만 4천 가구. 이게 10월 15일 모집 공고라고 써있죠. 신혼희망타운도 있고, 자, 성남 신촌 3천, 성남 낙생 9천, 노란계 신혼희망타운이에요. 성남 북정 2 6천, 의정부 우정 1만, 군포 대암이 1만, 의왕 월암 8천, 수원 당수 5천, 부천 원종 4천, 인천 검단 1만 2천, 파주 운정 3 2만 천. 엄청나게 분양하죠. 자, 이것들 잘 정보 아셔가지고 분양받기 바랍니다. 이제 심리전환 아주 붉게 물들었던 이 아파트가 아주 얼어붙었죠. 파랗게. 이제는 이렇게 전환하는 단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를 증식시키려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뜨겁게 과열된 상황에서 탐욕에 눈이 멀어 뒤늦게 뛰어든다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지금은 최후의 1인 456번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